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우리가 할 텐데 오늘은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이 오리엔테이션인데 결국은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배울 건지, 여러분 제 관심사가 어떻게 해야 학점이 나오고 잘 공부할 수 있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과제 잘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학기의 로드맵이 앞으로 방향이 어떻고 언제쯤 뭘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프로젝트는 어떤 방법을 하고 누구랑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 학기를 전체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같이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가 뭐 첫 시간은 그냥 소개만 하고 그냥 끝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책에 있는 1장에 대한 얘기, 소프트웨어공학이라는 게 뭔지 그것만 좀 소개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짧게 하거든요. 이번 학기에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건지,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엔진이라는 게 뭔지 그 두 가지만 좀 잘 알고 갑시다. 여러분이 배우는데 뭘 배울 때는 항상 퀘션 마크를 던져야 되죠, 그죠? 질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물론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번 학기 전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인데 그게 뭔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하는 목표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배워야 되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학생이 수동적인 학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배우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 실력이 안 돼. 이게 왜 배워야 되는지 과목이 다 그냥 뭐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서 결제로서 회사에서 하는 일에 축소하는 그걸 어떻게 배울 건지를 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앞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소프트웨어 중에 뭐 인베디도 있고 여기 있는 뭐 정보 시스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뭔가요? 도대체? 어떤 게 소프트웨어입니까?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와 결합된 어떤 뭐 코드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다 소프트웨어인데, 만약에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얘기한다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기업 시스템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만든 코드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어떤 작업 절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뭔가 일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경연 프로그램 뭐 미스터 트롯인지 또는 뭐 휴스케 같은 거 보면 그 시청자들이 투표를 하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계해서 나중에 발표하고 또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서버들, 그 다음에 투표를 언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절차들, 프로세스들도 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 그러면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많고 굉장히 광범해요.
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컴퓨터 코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코드. 그냥 프로그램 짠 거, 내가 짠 프로그램 그거 자체. 근데 실제 우리가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플러스 그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나 도구나 또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그죠? 또 개발한 후에 우리가 메인테너스도 하고 뭐 패치도 필요하고 뭐 빌드업해서 디플로이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나 그런 유지 보수도 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러면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이론부터 실제 해보는 것까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여러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일할 때는 그거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들었던 여러분 데브옵스 같은 거는 실제 한 사람이 끝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가서 설계에 좀 집중할 사람도 있고, 테스팅에 집중할 사람도 있고, 개발에 집중할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스펙트럼을 좀 다 아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물론 우리가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편집기에 올려놓으면 텍스트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실제 돌아가고 실행될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어려워요.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개발한 후에 어떤 결함을 찾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거를 뭔가 고치려고 그러든지 이해하려고 그러든지 이럴 때 되게 힘들어요. 또 소프트웨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뭔가 움직이죠, 그죠? 뭔가를 컨트롤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징을 보면 많은 특징이 있지만 우선은 복잡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 기능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당연히 복잡해져요. 규모도 커지고 그 안에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게 더욱 복잡해지죠. 그죠? 잘 적응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제품을 하나 만들면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면 잘 적응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도 받을 수 있고 저런 데이터도 받을 수 있고 iOS도 쓸 수 있고 뭐 안드로이드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 한번 개발하셨을 때 여러 가지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는 성질들,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 뭐 OS가 달라졌을 때 쉽게 포팅해서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적응하는 성질들이죠, 그죠? 되게 좋은 성질이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설계할 때 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잘 변경된다. 이게 이 동전의 양면인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좋지 않은. 한번 그냥 개발해서 그게 그냥 완성되면 좋은데 이게 계속 바뀌고 또 계속 발전될 수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이러면 조금 골치 아픈 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 중에 뭐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기계다 그러면 그 기계에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뭔가 뭐 기계 고장났다. 박판 났다. 또는 핸들이 조향 장치가 잘 안 된다면 어디 부분이 고장 났는지 그 요소를 쉽게 그 구조가 눈에 들어오니까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소프트의 경우는 그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러면 여러분 개발자 입장이니까 소프트웨어는 코딩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코드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지식과 엄청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 그림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만 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죠? 비전공자들.
실제 개발을 안 해본 사람들, 실제 개발을 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메뉴라든지 화면상의 UI 밑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개발자의 노력과 감정과 실망과 성공과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라는 건 어떻게 만드나? 개인 과제입니까? 집단 과제입니까?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과제가 아니라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집단 과제입니다. 요즘 뭐 회사 가서 혼자 짜는 프로그램 사실 거의 없어요. 그죠? 창의적입니까? 아니면 반복적이고 기계적입니까? 매번 짤 때마다 창의적인 부분도 있고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죠. 그죠? 어느 하나로 딱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어떤 걸 하든 우리가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뭔가 새로운 데 적용시키려면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죠? 코딩입니까? 설계만 필요합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죠? 선형적 절차냐, 병행 절차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끝맺음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또 끝맺음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선형적 절차예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여러분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설계 도면을 다 만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기초 공사를 하고 거기에다 골조를 올리고 골조가 다 끝나서 층들이 다 만들어지면 배관 공사를 하고 배선 공사를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설계를 하면서 시공을 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죠?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말해 봅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코딩하다가 설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겁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추세예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 나가보면 되게 오래된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 예? 그 건물 지을 때, 빌딩 지을 때처럼 일하는 데도 아직 많아요. 그렇지만 요즘 해나가는 추세는 변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애자일이라는 걸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데 되게 힘든 면이 이런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환경은 그거를 잘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구닥다리 스타일로 얘기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옛날식의 얘기도 많이 하지만 가급적이면 최근에 실제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할게요. 이번 학기에도 애자일 같은 거 좀 많이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술입니까? 아니면 엔지니어링입니까? 어때 보여요, 여러분들? 아트라는 거는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좌우되는 거죠. 엔지니어링은 개인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뭔가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절차가 딱 셋업된 거죠. 누가 하거나 어떤 엔진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런 집단적으로 하는 노하우가 쌓인 건데 프로그램은 어떤 것 같아요? 일로 가야 되지만 회사 가서 보면 아직도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실제 나가보면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소프트웨어 제대로 설계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문화 차이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하려면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죠? 전공자만 할 수 있나요? 비전공자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회사 입장은 전공자 아니라도 할 수 있어. 코딩만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비전공자 많이 뽑는데 실제 가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코딩만 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공을 했으니까 그 밑바탕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그다음에 방법, 좋은 도구, 절차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비전공자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자, 싼 노동입니까? 비싼 노동입니까? 비싼 노동이죠. 엄청나게 비싼 노동이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얼만큼 사람이 중요하고 또 그 중요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일반 제조업이나 다른 기업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불하면서 뽑죠. 그죠?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비싼 제품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이게 건축에서 처음에는 따와가지고 대개는 이런 절차로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그런 걸 쫙 찾아보고 그걸 잘 분석해서 정리하는 거. 그걸 우리가 requirement analysis라고 합니다. 요구 분석. 나중에 우리가 한 가지씩 잘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해볼 텐데, 어떻게 모듈을 만들 건지, 네, 이를 잘 덩어리화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모든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에 다 몽땅 때려 넣어서 짤 수도 있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짜죠? 왜 그렇게 안 짜요? 여러분들 함수를 만들고 막 모듈을 만들고 왜 쪼개죠? 여러 사람이 짜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고장 났을 때 나중에 수정하려면 메인으로 다 엉켜 설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느 부분인지 찾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 이유, 쪼개는 이유, 모듈로 만드는 이유는 잘 구조화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디자인하는 거. 그걸 코딩하고 그거를 잘 테스팅해서 잘 들어가게 하고 결함을 고친 다음에 제대로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는 인스톨한 후에는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이 있으면 그걸 바꾸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능이 발견돼서 이거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업그레이드하고 또 패치 깔고 뭐 이렇게 되죠. 이 과정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선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선형적 방법이죠. 그죠? 이걸 끝내고 이걸 끝내고 이걸 끝내고 이걸 끝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개발 절차를 얘기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여러 명이 개발할 때는 항상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요. 그러니까 혼자 만약에 프로그램 짜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대로 그냥 코딩에 직접 집중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짠 프로그램인 경우에 그렇게 코딩을 금방 집중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거 고쳐야 되고 또 서로 인터페이스 하는 게 또 틀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문제를 잘 나누고 그거를 여러 관점에서 설계할 때는 덩어리와 그 덩어리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코딩할 때는 그 덩어리를 실제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는 일에 집중하고 그게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해보는 걸 집중하는 걸 우리가 아까 베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요구 분석 단계, 설계 단계, 코딩 단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요 단계가 끝난 다음에 요 일 결과가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만약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일단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코딩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코딩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능에 대한 분석이 틀렸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이유들은 정해진 시점에 그 결과들을 잘 한번 점검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고치기 위한 기회를 많이 얻기 위한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단계적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프로그램 뭐 많이 짜보고 같이 친구랑 개발해보기도 하고 뭐가 제일 어려운가요? 어떤 작업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같이 프로그램 짜보기도 했을 텐데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설계인 것 같습니다. 설계죠. 왜 설계가 어려운 거야? 코딩은 그냥 있는 내용을 어떤 기능이라든지 잘 만들어진 스펙을 내가 프로그램 언어로 옮기기만 하면 되죠. 설계라는 건 어떤 거죠?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들을 잘 나누고 이 일들이 누가 개발하는 모듈에 뭘 넣을 건지 어떤 의미적인 일들이죠, 그죠? 이 건물을 설계한다. 그리고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시공도 중요하지만 먼저 방을 어떻게 강의실을 사이즈를 어떻게 해서 창을 어디다 내고 문을 어디다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죠,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시공을 아무리 잘해봐야 불편하고 또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설계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이제 설계는 엄청 많이 배울 겁니다. UML이라는 걸 가지고 같이 우리가 플립 러닝으로 해서 같이 해볼 거고 그래서 이번 학기 배우면 소프트웨어 설계는 이렇게 하는구나 굉장히 감도 얻을 수 있고 능력도 얻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 혹시 누가 의도치 않은 버그가 터졌을 때 의도치 않은 버그가 있을 때 버그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해 보면 이상현상을 발견했을 때 이 이상현상이 관련되는 부분이 어딘지 로케이션하기가 프로그램이 뭐 100줄, 뭐 200줄짜리는 괜찮은데 이게 뭐 몇만 줄, 몇십만 줄 넘어가면 그걸 쉽게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또 혹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누구의 그 부탁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사람이 있나요? 뭐 우리 과제가 분명히 영상에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처음에 과제를 낼 때 이렇게 짜라. 중간에 여러분들 과제하다가 야 이거 과제 내용이 틀렸어, 이 바꾸는 경우가 없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하는데 뭐 은행 관련된 보험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 업무 부서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보험 관련되는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보험 뭐 증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들, 업무 절차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요구가 쉽게 끌어낼 수 있고 그게 쉽게 확정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보험 관련되는 건 뭐 쉽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휴대폰 들어가는 휴대폰 모델 하나 만들 때 만약 개발하는 기간 6개월이다. 그러면 중간에 리퀘어먼트가 얼마나 바뀔까요? 거의 뭐 반 이상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 30%는 바뀐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삼성전자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생각하고 중간에 개발하면서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우는 두 가지 큰 프로세스 중에 이거를 완전히 찾아내가지고 이거 더 이상 못 고쳐, 니네가 요구하는 건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개발할 거야 라고 고정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를 중간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애자일 같은 방법은 이걸 허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죠? 실제 우리가 해보면 애자일이 맞는 방법이에요, 그죠? 변경을 수용하기 어렵고 일정을 맞추기 못하고 품질 확보가 어렵다, 그죠? 우리가 3개월 예정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막 기능도 늘어나고 또는 중간에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부족해서 뭔가 배우고 뭐 다른 기술로 바꾸다가 일정을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버그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릴리스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버그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떤 방법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걸 찾아낸 게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간단히 우리가 몇 명이 뭐 몇천 줄짜리 프로그램을 짠다. 여기에는 저게 안 돼요. 그죠? 여기는 수만 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협력해서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원리 설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개집을 짓는다. 설계도 오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집에서 그냥 쓱쓱쓱 톱질해가지고 그냥 그 못질해서 만들면 될 거고. 근데 그걸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개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뭘 뚝딱뚝딱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뭔가 설계 도면을 그려고 방 사이즈 어떻게 할 건지 기초공사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걸 해봐야 되죠. 자, 개인주택 짓는 거하고 만약 이런 몇십 층짜리 빌딩을 짓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어떤 문제가 다를까요? 지진이 올 때 내진 설계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이게 뭐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고 또 이게 그 동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몇천 줄짜리 프로그램을 짤 때의 어떤 방법하고 몇만 줄, 몇십만 줄, 몇백만 줄 짤 때의 프로그램은 완전히 개발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어프로치가. 네, 그래서 소규모 프로젝트는 이런 그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개발 방법이 별로 적용이 안 돼도 괜찮아요. 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대규모일 경우에는 프로젝트 관리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딱딱 규격화되어 있고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해야 대규모 프로젝트를 잘 맞출 수 있고요. 개발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떤 프로그램 사이에 서로 인터페이스 하는 거, 테스팅하는 방법, 또 나중에 인스톨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룰에 따라가야 제대로 잘 맞출 수 있다는 게 정형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서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코딩하기 전에 뭔가 궁리를 해볼 때 그 궁리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코딩해야 되고 코딩이 끝나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이 강의에 그 추가 신청자를 내가 받으면서 왜 이 강의 들어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 종합 설계나 그 프로젝트 할 때 이 강의를 들을 학생은 뭐 처음부터 설계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알더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이 과목에서 얘기하는 그런 설계 방법을 잘 모르면 프로그램이 커지면 그냥 알고리즘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만 가지고는 소프트웨어 덩어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들을 우리가 잘 잘라낼 수 있고 그 덩어리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걸 어떤 협력 방법으로 개발할 건지 또 요구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요구사항을 꺼내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이 슬라이드는 이미 올라가 있죠, 그죠? 예. 탭을 쓰는 학생들이 꽤 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탭을 쓰고 태블릿에다가 노트하고 이러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DF로 계속 주는 거고, PDF가 좀 이제 내가 옛날 우리 연구실에 있는 그 사이트에 있는 것들은 조금 옛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해서 계속 올라갈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걸 A클래스에 있는 거를 받아가서 여러분들 PC나 아니면 태블릿 PC에다가 옮겨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슬라이드는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중에 넘버 원으로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퀄리티, 품질. 또 하나는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적은 비용으로 빨리 개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나 절차, 기술,
도구 이런 것을 다 총칭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 개발자로 요즘은 다 이제 그 뭐 적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소프트웨어 공학 들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이건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비용이 적은 시간에 들여서 개발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거기에 적용된 모든 방법, 도구, 기술, 원리 이런 게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에요. 알겠죠? 그죠? 자, 여기 비용이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주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기계를 개발한다. 그 기계를 개발할 때는 뭐 그 부품값도 들고 또 어디 가서 배워야 되면 뭐 교육비도 들 거고 뭐 운송비도 들 거고 또 뭐 사람 인건비도 들 거고 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주로 다 뭔가요? 인건비예요, 거의 다, 그죠?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그걸 우리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텐데 주로 여기는 man month라는 걸 많이 들을 텐데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그 비용을 산정할 때 어떤 그 단위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한 어떤 결과 분량, 그걸 우리가 one man month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게? 뭐 10명이 뭐 한 달 동안 일했다. 그러면 10man month라고 우리가 카운트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과제 같으면 우리가 뭐 필요하면 시간을 연장해서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제품으로 만들 때는 빨리 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그 메시지 보내는 제품을 누군가 개발해서 시장에 카카오보다는 더 늦게 출시한다. 이 성공 확률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라인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써요 지금? 안 쓰죠? 카카오가 그만큼 기능이 적더라도 시장에 빨리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게 그게 돈이고 그게 상품이거든요. 일본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본은 반대로 라인이 먼저 가서 다 출시해서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 제2의 제품이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개발했을 때 그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개발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짧은 타임 투 마켓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은 뭐 여러 가지 기능성, 신뢰성, 얼마나 사용하기 좋으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뭐 리스폰스 타임 같은 게 효율성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큼 유지 보수 쉬우냐, 얼마큼 포딩 쉬우냐 이런 거 다 통칭해서 우리가 퀄리티라고 그러는데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적은 비용이라고 하면 인원도 적으면 좋고 시간도 적게 걸리면 좋겠죠, 그죠? 네,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동원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도구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 두 가지 물어보면 퀄리티와 프로덕티비티 그 두 가지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 다루는 문제인데요.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재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원리나 방법들은 이 사람이 했을 때 적용되고 이 사람이 했을 때는 잘 적용 안 되고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든 같은 결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재현성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해도
되고 또 개발하려는 어떤 시스템에 여기에다 적용해도 되고 여기에다 적용해도 다시 그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원리나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준화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규격들, 표준들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001, 그 다음에 CMM 이런 건 다 퀄리티에 관한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이런 걸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뭐 그 자동차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만들 때도 그 표준되는 규격을 따라야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하면 이 품질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좀 잘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품질은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시간, 그러니까 개발할 때 드는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개발할 때 드는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시간 투여를 하면 더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비용, 뭐 인원을 많다든지 비용을 많이 주고 우리가 개발하면 품질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범위는 뭐냐면 소프트웨어의 어떤 담아야 될 어떤 기능들, 그죠? 그 다음에 뭐 기능 외적인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소프트웨어가 다루는 어떤 일의 범위,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갔는데 그 뭐 갑의 회사에서 이제 그 우리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이제 발주를 받았는데 그거를 요청한 회사에서 범위를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늘려달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품질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이거에 의하면. 그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고 우리 팀이 요청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시간을 더 단축해서 릴리스하는 시간을 1개월 단축해달라고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비용과 범위가 바뀌지 않으면 당연히 품질은 낮아지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품질에 해당되는 시간과 비용과 범위는 정해져 있고 뭔가 하나를 바꾸면 다른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우리 그 환경이 이거를 누가 결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국내에서 개발자들이 이걸 결정할 수 있나요? 되게 그렇죠. 관리자가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좀 그 관리자와 개발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양보하면 되게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설득해서 이런 뭐 예를 들면 범위가 늘어났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최근 방법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자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애자일 같은 걸 적용하면 대부분의 다 사용자하고 개발자들이 이런 걸 같이 잘 협력해서 서로 이제 이해되는 선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접근 방법인데요. 아까 우리 목표가 생산성과 품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생산성은 우리가 개발 절차 같은 것들을 잘 정해서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제조업 같은 데 보면 퀄리티 컨트롤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QC.
근데 우리 이제 산업공학과 나온 애들이 QC 자격증 받아가지고 뭐 제조업에서 나온 TV가 생산된 다음에 TV가 불량품이 없게 나중에 뭐 체크도 하고 그 또 공정 자체도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퀄리티를 잘 높일 수 있는 어떤 활동들, 여기에는 테스팅도 들어가고 또 뭐 버전 관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용과 출시 시간을 잘 계획해서 예정된 시간에 맞추는 거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젝트를 잘 플래닝 한다든지 비용을 잘 예측한다든지 또 그걸 잘 모니터링해서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루도록 돼 있는데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은 여기에 많이 집중할 거예요. 우리가 학부 수준의 강의이기 때문에 요걸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조금 일부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끝나기 전에 한 2주 전에 조금 다루고 요거는 이제 대학원 과정이나 또 관심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일하다가 PM이 됐을 때에 그 PMP 시험 볼 때 뭐 거기 내용 중에 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공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 차례대로 자세하게 다룰 소프트웨어 안의 작업들인데요. 분석이라는 작업은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 건지, 요구사항이나 기능이나 뭐 제약사항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부터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 설계는 어떻게 만들 건지, 그 안의 내용이죠, 그죠? 어떻게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을 만들고 그 구성 요소의 역할이 뭐고 서로 어떤 모듈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하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어떤 식으로 API를 날릴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이 내용이겠죠, 그죠? 그다음 구현은 코딩하는 작업, 그다음에 테스팅하는 작업. 우리가 개발하는 게 여기 있는 요구와 맞게 되는지를 점검하는 작업. 이런 내용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중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각 챕터들이 그걸 커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작업의 결과물들이 이런 거예요. 문서들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대규모 조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목요일 날 얘기할 워터폴 모델을 쓰는 데들은 다 이거를 만들어요. 문서를. 근데 저 작업이 되게 구차한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개발자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좀 이렇게 지겨운 일일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애자일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하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적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애자일 방법도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그 부분이 각각 소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품질. 소프트웨어가 왜 품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피해 본 일이 혹시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위험한 소프트웨어를 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비행기 탔는데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안에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비행기 값의 몇 프로가 소프트웨어 가격일 것 같아요? 보잉 같은데 또는 에어버스 같은 거 만들 때 자동차는 지금 뭐 전기차 같은 경우 훨씬 더 많겠지만 그 전기차 아닌 경우에 차값의 한 30%는 다 소프트웨어 가격이에요.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는 반대입니다. 보잉에서 내가 비행기를 샀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가격은 거의 70%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보잉에 일하는 사람의 인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중에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지금 윈도우나 이것은 좀 다른데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결함만큼 많다 그러면
이 중에 비행기 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품질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은 되게 어떤 금전적인 영향을 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결함이 있을 때 잘 넘어가지만 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발생한 비용들 또는 마이너스 된 거, 피해 이런 걸 보면 뭐 은행 시스템, 또 의료 시스템, 또는 뭐 무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항공 시스템, 또 원자력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품질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것은 왜 어려울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결함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코드가 테스트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품질을 높이는 방법, 실제 시험하는 방법, 중간에 검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미리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그 반도체 들어갈 때 왜 클리닝 하잖아요. 딱 하얀 거 딱 있고 한번 그 에어 샥 쏴가지고 불순물 같은 거 없애는 것처럼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저 내용은 우리 이번 학기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이 중에 4학년 때 테스팅 들을 사람들은 저걸 배우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관리. 이거는 주로 우리가 개발자 중에서 리더가 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들입니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잘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언제 누가 할 건지, 뭐 조직이라든지 비용 예측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한 일을 나중에 어떻게 검사할 건지 뭐 그런 내용들이 계획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진행은 이제 뭐 이런 모니터링하거나 또 중간중간에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측정해 보거나 이런 일들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걸 만약에 우리가 예상되는 거하고 잘 맞지 않으면 그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MP 시험에 이렇게 9가지 에어리어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초급 개발자를 좀 벗어나서 중급 개발자가 되고 그다음에 PM이 되려면 그 PMP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학기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우리 책에는 1장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다음 시간 전에 혹은 또 주말에 1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내용을 좀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왜 이 과목 해야 되나? 여러분들 왜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까? 뭘 배우기 위해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코딩 이외에 다른 것들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우기 전하고 후는 관점이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프로그래머는 주로 코딩 작업에 집중하는 그런 직함이죠, 그죠? 근데 실제 이제 이 학기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나면 코딩 이외의 다른 작업, 뭘 사용자하고 만나서 요구사항을 찾아낸다든지 또는 그거를 설계를 우리가 옮긴다든지 또는 그 설계 분석을 해서 코딩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뭐 결정한다든지 실제 코딩한다든지 그런 엔지니어로 바뀌게 될. 엔지니어가 뭔가요, 여러분? 엔지니어. 주먹구구로 하지 않는 거죠. 그죠? 프로그래머는 그냥 코딩하는 거 이외에는 다 설계도 주먹구구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어떤 원리나 어떤 노하우나 방법이 없이 그냥 부딪혀서 해보자 이런 식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엔지니어라는 건 뭔가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 배우면 이 두 가지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기법, 스킬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실제
팀으로 한번 해봐서 여기 배운 원리나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보고 그걸 여러분들 실력으로 그 내재화하는 작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가르칠 때 이것만 계속 가르쳐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그 여기가 너무 중요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그 예전에 이 강의를 할 때는 문서를 엄청 많이 내고 뭐 종합 설계처럼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보면 요즘 에자일 같은데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는 최소한의 그런 설계를 해보고 실제 여러분들이 사이클 경험해보는 걸 최소한으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같이 배우기로 하겠다. 자, 어떻게 배울 건지 우선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어떤 문제 해결에 이런 내용들을 실제 적용해 보는 것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립 러닝이라는 걸 혹시 들어봤나요? 혹시 플립 러닝이 뭔지 아나요? 우리 지난 학기에 디자인 패턴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거를 15주 내내 풀로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대부분의 우리 교육이 강의식 교육인데 강의식 교육은 어떤가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익히려면 과제를 내죠. 그럼 과제는 어디서 하나요? 집에 가서 하죠, 그죠? 근데 실제 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학습 활동이 언제 일어나나요? 수업 시간에 일어나나요? 과제할 때 일어나죠. 그걸 실제 배운 거를 적용해보고 이 문제를 풀고 코딩을 해봐서 이 코딩을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적극적인 학습 활동은 집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집에서 만약 하다가 맥혔어. 그럼 누가 도와주나요? 도와줄 사람은 없죠. 같이 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플립 러닝은 이게 인버티드 클래스라고 해서 집에서 할 거를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할 걸 집에서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강의 듣기를 6주만 동영상으로 예전에 우리 강의한 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오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그럼 뭐해? 수업 시간에 실제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적용해보는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또는 디자인을 해보고 또는 같이 그 동료하고 코딩을 해보고 뭐 그런 내용들을 발표해보고 같이 이게 잘 된 건지 또는 잘못됐으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실제 스튜디오 형식의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건축과 친구도 있는 사람 있나요? 건축과? 건축과 없어도 지난번에 알쓸 별잡이라는 내용에서 그 유현준 그 저기 홍대 교수였던 분이 그 자기가 나온 그 하버드죠. 하버드 건축학과의 건물을 쫙 소개를 해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스튜디오라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냐면 학생들한테 건물을 설계해봐. 과제를 내주고 그 설계를 다 한 걸 와서 프레젠테이션 해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어떻게 건축해야 되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건 없어요. 그냥 과제를 내주고 그 한 거를 같이 둘러앉아서 이 건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못 됐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커멘트를 해주는 식의 강의를 우리가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모든 설계가 들어간 패션 디자인, 아키텍처 디자인 다 그런 식의 강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은 스튜디오 강의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해볼 수는 없지만 한 6주 동안 좀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플립 러닝은 미리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고 와야 돼요. 그 듣고 오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설계 과제를 같이 해보고 그거를
프레젠테이션 해보고 발표해보고 질문해보고 또 내가 커멘트해보고 뭐 이런 시간. 실제 여러분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고 또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내가 설계를 코칭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미리 듣고 오도록 내가 이 클래스에다가 거기 다 링크를 해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왔는지 안 봤는지 다 알 수도 있고 또 다 점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성적에 다 반영이 될 거니까요. 미리 그 6주에 대한 스케줄을 잘 보고 시청해 오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 뭔가 해보고 만들어보고 뭐 디자인해보고 코딩해보고 실제 시험해보고 뭘 뚝딱뚝딱거려보고 뭔가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는 그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강의식으로만 해서는. 우리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강의만 들어봐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실제 코딩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OS 같은 거 해봤다 그러면 커널 프로그램도 짜보고 데이터베이스를 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것도 해보고 크리에이트 하는 것도 해보고 튜닝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잘 가르쳐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실제 이 과목에서는 좀 그렇게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고 같이 뭘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봅시다. 자, 프로젝트는 이번 학기 55명인가 54명이거든요. 한 5명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는 이거 뭐 후보 제시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걸 하기로 할 거고 팀 정하는 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빠지는 사람은 팀 정할 때 다 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정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코드 포함해서 중간에 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한 사람이 내면 돼요. 그러니까 뭐 누가 팀원이 한 사람이 우리 이 클래스에다가 다 프로젝트를 팀으로 해서 다 어사인을 할 테니까 그 팀원 중에 한 사람만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 평가 요소는 우리가 다 조교가 미리 다 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면 되고요. 평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게요. 이 시험은 개인에 대한 성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이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는 25% 할게요. 그래서 각각 내야 되는 결과물에 대한 그 퍼센티지. 그 다음에 플립 러닝을 한 다음에 발표하는 거가 10%고요. 그 다음에 퀴즈 참여, 반대구나. 플립 러닝 연습 문제 발표하는 게 5%고 퀴즈는 10%예요. 그래서 퀴즈는 매주 아마 그 내가 그 이 클래스에다가 그 한 챕터가 끝난 다음에 그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그 퀴즈 뭐 한 번에 뭐 한 많아야 5문제 정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를 풀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출석 5%.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능력은 혼자의 힘 가지고도 어렵거든요. 팀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되게 중요해서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은 아마 조금 쉽게 퀴즈 형식으로 낼 거예요. 그리고 기말 시험은 좀 주관식이 좀 들어간 형태가 될 것 같고, 그 대신 그 강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에 많이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 요거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설계하고 이런 내용들이 중간 시험 이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중간 시험인데 나중에 기말 시험은 전체로 우리가 커버해서 할 테니까 자, 질문 있나요 혹시? 네. 네. 저희 이거 PDF 제공해 주신 거랑 나눠주신 종이랑 이거 퍼센트가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르죠. 이게 맞는 걸 거예요. 네. 내가 거기 100%가 안 돼서 새 버전을 얘기했는데 이미 다 카피가 됐어 가지고 이 클래스에 보면은 이 수정본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할게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제 거기는 끝날까? 끝일까?